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의 지식사전입니다. 오늘은 민감한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집값 낮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안 그러면 다 망해요. 자, 부동산 집 사고 싶은 게 죄인가? 아니죠. 내 몸 하나 누일 아늑한 집을 갖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의 자산 중에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계자산 중 78.6%가 부동산 자산입니다. 그에 반해 미국은 28.5%, 일본은 37%, 영국은 46.2%입니다. 아, 그럼 뭐냐? 호주는 61.2% 아니냐? 우리나라처럼 높아 보이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PIR이라고 아시죠? 요새 많이 들으셨잖아요. Price Income Ratio,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즉 집 가격을 나의 연소득으로 나눈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27평 기준입니다. PIR이 27.7, 즉 27년간 한 푼도 안 쓰고, 그러니까 약 28년이죠. 28년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만 했을 때 27평짜리 집 하나 살 수 있는 거고, 호주는 14.89, 그 15라고 보면 되죠. 15년 동안 돈을 모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여유가 있는 가운데 집을 산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돈도 없으면서 집 사는데 모두 올인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건데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료는 2023년 자료이고요. 2013년, 10년 전이죠. 이 23년 기준으로 1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조사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한국만 늘었어요. 한국은 이때 당시에 이 부동산 비율이 75.1%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23년에는 78.6%로 3%가 늘었어요. 미국은 31.5에서 28.5 줄었죠. 일본도 40.9에서 37%, 영국도 50%에서 46.2, 호주는 뭐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같은 나라가 없어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웹사이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이게 넘베어라고 전 세계의 이런 뭐 생활비라든지 부동산 가격들을 비교하는 사이트입니다. 많은 한국은행에서조차도 이 사이트를 가지고 많이 데이터를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Property Prices에 이걸 누르시면은 이게 나오죠. 이제 나옵니다. 보시면은 뭐 주요국들의 PIR 제가 얘기했던 그런 지수가 나옵니다. 어, 북경은 굉장히 높죠. 북경이 지금 30이니까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30.57. 근데 이 지도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클릭해 볼게요. 보이시죠?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요 빨간색, 그 PIR 지수가 높을수록 이제 빨간색이고 낮을수록 이제 초록색입니다. 보시면은 이 빨간색, 그 PIR 지수가 높다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비쌌다는 소리잖아요. 내 연봉을 죄다 쏟아 부어도 뭐 몇십 년간, 그죠? 아까 베이징, 북경 같은 경우는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30년 넘게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 집 한 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빨간색이 있는 국가들 보세요. 이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여기 미국에 빨간색이 있어요? 미국 아무리 집값 비싸다 그래도 빨간색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개인 연봉들이 다 높은 거예요. 돈이 있는 가운데 집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감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럽? 있습니까? 없어요. 빨간색, 그죠? 이 빨간색 있는 국가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알제리. 이건 뭐죠? 아르메니아. 얘는요? 이란.
이거 뭐 숨어 있네. 이게 뭐야 얘도. 지금 레바논, 베이루트, 요거 요르단, 카메룬,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이 보시면은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 선진국들 중에서 이 빨간색 있는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호주 얘기했죠, 호주. 호주 초록색이에요. 호주 초록색이고 그나마 여기 시드니만 조금 요 색깔이니까 여기 전체 단계는 중간쯤 되는 거잖아요. 그 호주도 내 소득 대비 집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죄다 문제 있는 국가들, 못 사는 나라들, 중국 아니면 뭐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 일본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다 못 사는 나라들이나 우리나라 같은 곳들이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높다는 거죠.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문제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이렇게 극심하게 높으면 뭐가 문제냐 이거죠.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한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고 또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바로 창출하지 않죠. 특히 주택은 거주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본 효율성이 낮아요. 즉,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에 제한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금융자산, 뭐 주식, 채권 등 이런 것들은 기업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자본을 제공해서 이 자본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자본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분되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국가 경쟁력도 강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돈이 부동산에만 쏠리는 거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낮은 유동성과 경제 충격 대응력. 부동산 아까 유동성이 낮다 그랬죠? 집 팔고 싶을 때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주식은 그냥 바로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낮은데 경제 위기나 금융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충격에 대응하는 능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크면은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은 나라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금융자산인 주식이나 채권 등은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경제 위기 시에도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한다는 거죠. 세 번째 문제, 경제 성장과 혁신 촉진을 둔화시킨다는 거죠. 부동산에 많은 자산이 몰려 있으면 그 자본이 다른 생산적이거나 혁신적인 분야로 흐르지 못하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거둬해지면 기업들이 혁신적인 프로젝트나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질 거고, 이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혁신성과 생산성 향상에 저해되는 이제 일입니다. 그에 반해서 금융자산은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술 개발 기업, 그리고 신사 부문에 자본이 투자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심화입니다. 부동산에 돈이 쏠리면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확대시키죠.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은 이제 무주택자들은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게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기가 과열이 되면은 경제 자원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죠. 그에 반해서 금융자산은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죠. 주식, 부동산 15억짜리 살 수 있어요, 아무나? 못 사죠. 그러나 주식 10,000원짜리 살 수 있어요. 그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죠. 그래서 이 주식 투자 같은 금융자산의 분산은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저하가 됩니다. 국가 경제가 부동산에만 의존을 해요.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자본시장의 경쟁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은 그 나라의 금융시장이 활발하고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국가를 선호하는데
부동산 시장만 과도하게 비대해지면은 이런 금융자산하고 금융시장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금융자산이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투자자들이 이제 금융 투자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니까 활발하게 투자하고 경쟁한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국가의 자본 유입이 촉진되는 선순환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자산 비중이 이렇게 극심하게 높으면은 결국에는 아까 나라 입장에서 설명드렸는데 개인 입장에서 보면 뭐가 문제냐 이거죠. 되게 위험하다는 소리입니다. 결론은 부동산 올인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인구 자연 감소 지금 초일기에 돌입을 했죠. 출산율이 0.7입니다. 2017년에 1.05에서 쭉 내려가서 지금 작년 2분기 기준 0.7. 그리고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여기 보시면은 2050년 대한민국 인구 피라미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50세 이상이 이렇게 많죠. 그리고 0세에서 30세 이하까지가 이렇게 홀쭉하죠. 이게 이 데이터에 따르면은 205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39.8%, 즉 40% 정도 되고 14세 이하 유소년은 8.9%, 즉 9%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1960년 인구 피라미드 형태에서 90년 만에 이제 위아래가 바뀐 이제 역 피라미드 형태로 변화되는 되게 위험한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은 90세 인구가 20세보다 많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더 이상 부동산을 받쳐줄 젊은이들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에 올인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계속해서 부동산 뭐 투자 비중을 지금 아까 78.5%였나요? 앞에 잠깐 가볼게요. 78.6%인데 그죠? 이거를 뭐 90%까지 끌어올리겠다. 다 같이 망하자는 소린데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제정신인 정치인들, 경제학자들이 있다면은 부동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추게끔 유도를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올인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 사람인지라 집 한 채 갖고 싶은 욕심은 당연한 거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정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는 시장 조성자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즉 집값을 잡는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가격 기준으로 부동산이 반값 50% 낮춰져야 돼요. 왜? 아까 PIR이 27.7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반값으로 해서 13년 8호, 13.85, 그러니까 한 13년간, 14년간 열심히 일하면 물론 그것도 돈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야 되는 수치지만 적어도 이 정도 수준 되면은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청년들이 지금 우측에 보시는 그래프 보시다시피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순위가 결혼 자금 부족이거든요. 결혼 자금 부족인데 이 결혼 자금 부족의 대부분이 결국은 집이에요, 집. 그리고 집 때문에 결혼 못 하겠다. 그리고 출산 양육 부담이 있죠. 이 출산 양육 부담도 결국 집 얘기입니다, 집. 집이 없으니까 애도 못 기르고. 그리고 집을 산다 한들 그 대출 갚느라고 아이를 양육할 그런 여력이 없어요. 예.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내리면은 결혼도 많이 할 거고 애도 많이 낳을 겁니다. 물론 그것뿐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야근을 직장에 시키지 않고 다 무조건 6시 땡 하면 퇴근하게 하고 그런 문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라가 자꾸 잘못돼 가고 있어요. 야근은 막 10시, 11시까지 시키면서 아이를 낳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필리핀 부모들을 데리고 오겠다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부모들을 6시 이후에 근무 못하게 막고 시간을 주고 집값이 내려서 생활적 여유도 생기면은 돈도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자연스럽게 출산율 증가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집값을 50% 낮추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기존에 집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적어도 정부에서 현재 집값을 앞으로 향후 20년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제 생각에는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값 안 오르게끔 20년간 현재 가격으로 20년 뒤에도 현재 가격. 그렇게 되면은 집 투기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다른 곳으로 자금이 쏠리겠죠. 이제 금융시장이라든지 또 돈도 여유가 있으니까 더 이상 집에 투자 안 하니까 개인적인 생활비도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대한 투기 현상 사라지니까 집값도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집값이 20년간 그대로 있는 동안 임금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 살 이제 여력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라가 바뀌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